다시 한번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PPT를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PPT 발표가 아니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전에 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 대해서 총 챕터가 5개가 있습니다. 챕터가 5개가 있고, 잠시만요. 마우스가 어디 갔지? 날라갔는데. 지금 챕터가 5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진행할 거는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할 거고요. 5번은 여러분들께 이제 연습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4번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스페이스 클램에서 모델링을 다듬고, 그 다음에 NCS 미케니컬로 넘겨서 해석을 하는 게 저의 최종 오늘 목표고요. 워크샵은 지금 한 6개가 있는데 아마 5.1은 진행 안 할 거고요. 4.1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얘가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모델링을 그 클리너 작업을 통해서 구조 해석으로 넘겨서 해석을 하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 걸리고, 나머지 예제들은 좀 금방 진행될 겁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게 여기 윈도우까지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워크벤치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우리 나중에 오후에 미케니컬 들어갈 때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 인터페이스는 우리 충분히 써봤으니까 이제 익숙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QAT라고 해서 빠른 시작, 이쪽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빠른 시작을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커스터마이즈 툴바 들어가시면은 사용자 환경으로 뭐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이쪽 부분은 저는 손은 대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리도 되돌리기는 컨트롤 Z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리는 거는 컨트롤 Y를 사용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본 툴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게 디자인 파트예요. 디자인 파트가 좀 많이 중요하죠. 스케치를 하고 당기고 뭐 무브를 하고, 거의 스페이스 클램에서 주로 이제 모델링 할 때 디자인 파트에서는 얘를 좀 많이 쓴다. 무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스케치는 뭐 밑바탕 작업.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나중에 리페어랑 프리페어 탭이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리너 작업이라고 해서, 뭐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내가 모델링을 했으면 뭐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CAD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게 깨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면이 누락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탭은 뭐 우리가 보여주는 그 그래픽을 뭐 투명도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솔리드에 있으면은 면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보여주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셈블리 탭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면은 뭐 얼라인하고 오리엔트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정렬 같은 거, 모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얘를 동일선상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갖다 붙인다든지 그런 기능을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 클램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클램은 우리 카티아나 뭐 인벤터, 솔리드웍스처럼 그 피처 베이시스 모델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면은 원래 카티아 같은 거 보면 스케치를 하고 뭐 돌출을 하고 하는 기록이 다 남는데 스페이스 클레임은 그런 기록이 저장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해보셔서 알겠지만 즉각적으로 모델링을 수정하기 때문에 최종 형성된 이런 솔리드나 서피스 혹은 뭐 평면이나 좌표계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히스토리가 안 남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제약 조건이 없다 보니까 뭐 모델링 수정해도 꼬일 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조 트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3차원 솔리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으로 되어 있는 서피스 그리고 우리 스케치 모드 많이 해보셨죠? 예. 거기서 이제 커브라든지 그런 라인들을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고 해서 나중에 해볼 텐데 뭐 정렬이라든지 그 다음에 좌표계 그리고 평면 이런 구조 트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풀 기능에서 우리 라운드하고 챔퍼 같은 거 써보셨죠? 예, 그게 이제 이게 풀이면은 풀에 대한 그 상세 옵션이 있고 얘가 무브면은 무브에 대한 또 상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패널에 오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풀을 면을 선택했을 때 그 근처에서 미니 툴바라고 작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던 프로퍼티스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개체에 대한 뭐 컬러라든지 아니면 볼륨이라든지 그런 뭐 정보만 제공하는 거고 따로 뭐 크게 저희는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자, 나왔네요. 미니 툴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풀을 선택해서 요 위에 면을 잡으면은 그 근처에서 빠르게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을 즉각적으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은 얘를 클릭하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옵션 있죠? 그거를 다시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툴바를 좀 잘 활용하면은 시간 단축에 유용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풀 할 때 우리가 아까 몇 가지 써보셨죠? 이 로테이트 기능을 써보셨고, 반향 잡아주는 거 써보셨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뭐 경로 따라서 당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윕이라고 해서 이 면을 뭐 회전 방향으로 싹 쓸면서 모델링을 생성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솔리드 모델을 스케일이라고 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업투라는 기능인데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클레임 아까 전에 제 아래측에 보시면은 여기가 상태창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고 옆에 보시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 에러하고 워닝 메시지예요. 워닝은 이렇게 삼각형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 에러 같은 경우는 여기 동그란 빨간색이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션 리스트는 내가 만약에 면을 지금 두 개를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하면은 지금 내가 선택한 그런 개체에 대한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선을 직선 하나와 대각선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 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빠르게 측정해주는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셀렉션 옵션이라고 있는데 디폴트로는 스마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해보셨겠지만 내가 엣지 근처로 가면 자동으로 엣지를 선택할 수 있게 바꿔주고 면으로 가면은 면을 선택할 수 있게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싫으시면은 뭐 여기서 셀렉션 옵션에서 뭐 면만 선택하겠다, 라인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가능하면은 뭐 스마트 모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오토매틱으로.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뷰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줌을 확대하고 창 이동하고인데 거의 쓰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로 창을 움직일 수 있었고
휠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 그런 거 다 해보셨죠? 그 다음에 셀렉션 기능인데 이 셀렉션은 뭐 아까 전에 우리 해보셨을 거예요. 라인을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그 패곡 라인을 선택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은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그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더블 클릭 해봤었죠. 그리고 트리플 클릭하면 이제 뭐 솔리드 선택되는 거 해보셨고, 그 다음에 셀렉트 할 때 이 박스 그릴 때 왼쪽에서 셀렉트를 하면은 그 박스 범위 안에 있는 애들만 선택됐었고, 오른쪽에서 박스를 그리면은 그 박스에 약간이라도 포함되는 그런 개체가 선택된다는 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체 선택 우리 아까 해봤습니다. 면을 한 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고, 더블 클릭하면 요 포함하고 있는 경로에 있는 면을 선택하고, 세 번 클릭하면 볼륨 선택되고, 엣지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얘 선택되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니까 요렇게 폐곡면 선택하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런 형상이라면은 한 번 더 클릭하면 언젠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의 옵션에 여기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라운드 여기 준 게 반경이 둘 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얘가 무수히 개수가 많다면은 작업이 굉장히 좀 단순 작업이 많이 진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라운드 면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그 셀렉션 옵션에 가시면은 얘랑 똑같은 라운드를 가진 애를 전체 다 선택해라, 그렇게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셀렉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라운드가 똑같이 20mm 뭐 또는 뭐 라운드가 20mm 이하인 애들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기능 아마 우리 마지막 예시에서 한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파워 셀렉션 같은 기능이 너무 다양해요. 파워 셀렉션이 요런 게 파워 셀렉션이거든요. 뭐 20mm 뭐 같은 애 이하인 애들, 그런 기능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 동심원에 있는 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뭐 똑같은 거리 있는 애들을 선택하거나 똑같은 구멍 홀드를 선택하거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게 자동으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게 기능들이 많습니다. 해당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워 셀렉션은. 그리고 마우스랑 뷰 컨트롤인데, 요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건지 기능표들을 나타냈어요. 이거는 뭐 글로 하는 것보다 직접 실습을 하면서 몸으로 터득한 게, 아까 예시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보는 것보다는 아까 몸으로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보세요. 아까 뭐 우리 H도 눌러봤죠? V도 눌러보고, Z 하면은 화면 핀 맞추고, 이런 거 제가 웬만한 거 한 번씩 다 눌러드렸어요. 없는 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게 외부 파일을 불러들일 때 불러들일 수 있는 확장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웬만한 그 CAD 파일은 다 불러들일 수 있는데, 이 카티아 같은 V5나 V6 뭐 이런 거는 이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근데 굳이 우리가 라이센스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카티아 내에서 우리가 중립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텝이라든지 파라솔리드 혹은 뭐 IGS 파일, 이런 애들 중립 파일로 변환해서 그걸 익스포트 하시면은 그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쉽게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CAD 파일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고,
뭐 솔리드워크스도 불러드리고 오토캐드, 뭐 이캐드 웬만한 거 다 불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 없다면은 중립 파일로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익스포트 임포트나 익스포트 할 때 그거를 좀 옵션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스페이스 클레임에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 설정에 가셔서 이제 그 파일에서 일반에 오시면은 여기 이제 임포트랑 익스포트 그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손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내가 개체를 만들면은 여기 하나하나 생겨요. 예. 내가 솔리드 하나 만들면은 얘가 솔리드 하나 생기고, 스케치 모드 가서 스케치를 만들면 자동으로 트리에 스케치가 하나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뭐 솔리드나 서피스 이런 애들을 하나의 그룹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솔리드나 서피스 뭐 이런 좌표계를 하나의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애들끼리 또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룹핑을 하고 나면은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런 컴포넌트 덩어리를 이제 또 다른 컴포넌트에 또 넣을 수가 있고요. 예. 혹은 내가 만약에 이 컴포넌트 자체만 수정하고 싶다. 왜냐면은 뭐 블록 캐드가 부품 수가 굉장히 많다면은 되게 버벅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일정 부분만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특정 컴포넌트만 그 액티브 기능을 활용해서 그 창만 열어서 우리가 또 손쉽게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예시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픈 그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오픈 컴포넌트 하시면은 이제 그 컴포넌트만 이렇게 창을 보여주거든요. 예. 거기서 내가 이 컴포넌트를 수정을 원래 여기 라운드가 없는데 체인지를 하고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은 이제 우리가 진짜 부품 수가 많을 땐 유용하고 굳이 그렇지 않다면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은 해석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품 같은 거는 빼고 해석할 모델만 불러와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는 나중에 하이드라는 기능을 해서 그냥 숨기기 또는 다시 전체 보여주기 그런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하여튼 저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컴포넌트 환경에서 내가 임의의 그 컴포넌트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어요. 뭐 원래라면은 지금 플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외부에서 구멍이 있는 플랜지가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소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소스 가시면 리플레이스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그럼 내가 기존에 있는 모델을 스위치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이런 거 하실 때 좌표계가 좀 맞아야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레이어인데 굳이 저희는 해석 목적으로는 레이어 기능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 오토캐드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뭐 축선이나 아니면은 실수선, 치수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레이어로 해서 빠르게 걔만 활성화시키고 끄고 그런 기능을 이제 말하는 건데 웬만하면 도면 작업은 굳이 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뷰 같은 거를 우리가 단축 컷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뭐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디폴트로 뭐 컨트롤 0에서 90까지 이렇게 단축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따로 저는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빠르게 넘기는 거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넘기는 거고, 좀 길게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다루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 보시면은 디자인 탭 말고 그 옆에 보시면은 화면 또는 뭐 디스플레이 탭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솔리드 모델이 있으면은 걔를 이제 뭐 투명도를 줘서 보여줄 수 있게 그런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솔리드 표면에다가 우리를 색깔을 입힐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서피스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내가 이 내부 구조를 보고 싶은데 만약에 꽉 차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한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여기 페이스가 있어요. 페이스에서 여기 하이드 페이스라면 그 내부 단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가끔 쓰긴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뷰 같은 경우는 분해해서 보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조립되어 있는 그런 뭐 구조물이 있다면은 이제 익스플로드 뷰를 통해서 부품별로 이렇게 분해해서 보여주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보고서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뭐 이미지 뭐 용으로 뭐 쓸 수 있다고 뭐 좀 생각합니다. 중요하진 않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해서 챕터 1은 끝났고 이제 바로 챕터 2를 진행할까 하는데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 그래서 11시 한 45분까지 쉬었다가 챕터 2 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 두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모든 스페이스 클레임 새로 만들기 해서 세 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 밑에 프로젝트 쌓여 있는 게 있으면 다 꺼주세요. 네, 깔끔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첫 번째 예제가 뭔지 창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파이프를 하나 불러와서 뭐 무브나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고 그러면 솔리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더 불러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로테이트 시키고 그리고 요 파이프 여기 끝단에 뭐 라운드 주는 거 예, 쉽겠죠. 우리 아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예제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생성된 그 지오메트리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래픽 창에 넣었을 때랑 프로젝트 창에 넣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거 하는 예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한 모델링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하고 나면 딱 점심시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 파이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예. 재밌는 거는 대부분 수강생들이 제일 마지막 예제를 제일 재밌어 하긴 하더라고요. 예. 자, 스페이스 클레임 이렇게 창 켰으면은 일단 여기 오른쪽 상단에 윈도우 창을 좀 축소를 해주세요. 축소를 해주시고 여기 왼쪽 상단에 가면 익스플로러 있지 않습니까? 예.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내 컴퓨터 환경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튜토리얼 오시고 미케니컬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백업으로 만든 방 있죠? 예, 워크샵 오시고 스페이스 클레임 여기로 오신 다음에 첫 번째 예제니까 파이프 1번 예, 얘를 불러올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요 안에다가 드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바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러왔으니까 이제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창을 좀 키워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먼저 할 거냐면은 이 파이프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90도로 하나 세워 볼 거예요. 예.
뭐 예제에서는 컨트롤 C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걸로. 맨 처음에 무브 기능 있죠? 여기 이동. 요거를 하신 다음에 개체를 전체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요 지금 선택된 요 솔리드 중심에 좌표계가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요 빨간색 회전축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잡고 한번 돌려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컨트롤 키가 안 먹힌 것 같은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복사돼서 탁 떼어져 나올 거예요. 그럼 스페이스 누르시고 뭐 270도든 90도든 어차피 수직 세우는 건 똑같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무브 하나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 새로 만든 애를 딜리트 키로 해서 다시 지워 주시고요. 지금 여기 표면이 있는 거는 원래 있는 요 지금 파이프 뒤에 요 표면이 있거든요. 예, 얘가 같이 붙어서 복사가 돼서 그래요. 근데 이 표면은 우리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이 표면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하면은 깔끔히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에서는 어떻게 복사했는지 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자, 셀렉트로 바꿔주시고 S 이 파이프를 전체 선택해 주세요.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구조 트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개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확장해 보시면은 여기 서피스 있는데 얘도 삭제해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요 솔리드를 클릭하셔도 되고 요 박스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동일한 기능이고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그렇게 하면은 솔리드 모서리라고 새로운 게 하나 생성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겹쳐져 보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애 눌렀으니까. 음. 그러면은 내가 하나 돌리고 싶으면은 요 솔리드 모서리 얘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누르면은 새로 생성된 요 솔리드 중심점에 이렇게 하나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아까랑 동일하게 로테이트 스페이스 눌러서 뭐 90도나 270도 예제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방법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 솔리드를 전체 선택하고 그러면 중심축으로 이동이 되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옮기면은 그게 바로 복사되는 게 그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프가 두 개가 됐고 자 셀렉트를 눌러주시고 이 파이프 전체를 선택해 주세요. 혹은 여기 솔리드 있죠? 얘 누르고 밑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 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결합이라고 있어요. 얘는 컴바인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솔리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죠.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솔리드 모서리로 이제 볼륨이 하나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컴포넌트인데 요 안에 아까 개체가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죠. 요 두 개 합치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를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맨 처음에 불러왔을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 방법을 똑같이 한번 더 진행해 보는 거예요. 자, 이 파이프를 잡아서 여기다가 드랍. 음. 그 다음 다시 확대해 주시고 잠시만요. 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드랍. 그러면은 맨 처음에 불렀던 똑같은 애가 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쌀빛이 우리 필요 없다고 했죠? 얘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그러면은 지금 C자 형태로 아까 합친 놈 하나랑 방금 불러온 수평인의 하나가 있어요. 얘를 돌리고 싶죠? 이 상태에서 새로 불러온 애를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 구조 트리에 있는 요 솔리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으로 설정이 됐으면 자동으로 도심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 빨간색 눌러서 로테이트 그리고 스페이스 눌러서 360 빼기 45는 315도 이렇게 하시면은 파이프가 3개가 다 들어와 있는 이게 첫 번째 예제예요.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면 요 당기기 기능에서 요 엣지 하나 선택하면은 우리가 기본으로 라운드가 디폴트로 설정돼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R을 주는 기능. 요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약간 좀 싱거운 예제죠. 자, 이게 다 되셨으면은 이제 두 번째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밑에 설계창 있죠? 예. 저장, S 눌러 보시면은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필요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제는 아까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 두 번째 예제는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건데 불러오는 방식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바뀔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페이스 클레임 키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파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설계 눌러주세요. 그러면 깨끗한 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창을 윈도우 창으로 줄여주시고 아까 폴더가 있으면은 여기서 뒤로 가게 해서 이번에 워크샵 2번 할 거거든요. 2번 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요 칼하고 있을 텐데 얘를 드래그해서 요 안에다가 드랍을 하면은 지금 여기 설계 1번 있죠. 요 프로젝트에 자동 이 파일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요 외부 파일을 요 작업창이 아니라 요 위에 리본이나 여기 상태창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잡아서 위에나 밑에 드랍 하시면은 설계 1번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예. 근데 내가 만약 설계 1번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작업창에다가 이렇게 드랍을 하셔야 이렇게 설계 1번의 모델이 들어오는 거고요. 얘를 위에 리본이나 밑에 여기 프로젝트 창에다가 드랍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된다. 그걸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그냥 뭐 예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난이도고요. 이제 예제 3번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모델링 하는 예제거든요. 요 모델을 만들 거예요. 예. 요 모델을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뭐 치수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이 예제 목적은 기능 익히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요 치수를 확대해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형상을 저희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 종료해 주시고 새로운 설계창을 열으신 다음에
창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시 평면 하나 맞추시고 사각형 하기 전에 여기 옵션 배치 스케치 끈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3D 모드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네. 이제는 아까 끄니까 이렇게 제대로 서피스가 만들어졌죠. 네. 다시 컨트롤 지르해서 나와 주시고 치수 기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길이 여기서부터 축까지 길이 얘도 총 길이 끝변에서 축까지 길이 다음에 높이 얘를 아까 제가 70을 넣었었나요? 그리고 작은 애는 절반이니까 35. 그 다음에 밑에를 한 30. 그리고 절반을 15. 이렇게 해주시고 요 작은 사각형 높이를 한 20. 아이고 여기다 하면 안 되죠. 네. 밸류에다가 20. 그리고 큰 사각형은 높이를 똑같이 20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잘라낸 이 트림 있죠? 얘를 선택해서 한 번, 두 번 해서 깔끔하게 외곽면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사각형 안쪽에 대충 하나 만들어 주시고 외곽과 안에 폭을 또 치수로 세팅해 주세요. 얘랑 얘도 똑같이. 그리고 테두리랑 간격을 전부 5mm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밑바탕 작업이 다 진행되었고요. 3D로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풀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셀렉트 선택해 주시고 여기 작은 사각형 누르시고 딜리트 그래서 구멍 홈을 만들어 주시고 풀 기능을 이용해서 누우면은 선택하고 화살표가 있으면은 얘를 잡아서 위로 끌어주세요.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높이를 봤을 때 한 10mm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mm 만들어 주시고 작업이 끝났으면은 S 눌러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면에다가 또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면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V 눌러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원을 만들 거예요. 네. 원을 한 개, 두 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일치 제약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서 원 하나 선택하고 옆에 있는 얘를 선택하면은 일치 제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동일한 반지름 제약 얘를 선택해서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을 같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치수
원 하나 잡아주시고 얘를 몇 미리 할까요? 한 10mm? 네. 10mm 하면은 똑같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처럼 올릴 거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아까 써봤죠?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요 면과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2mm 요 면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2mm 이렇게 해서 요 중공원을 위로 당길 겁니다. D 눌러서 3D 모드 나와 주시고요. 다음 당기기 하신 다음에 두 개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 위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누르고 대충 한 10mm 당겨 보도록 하죠. 그 다음 S 눌러서 풀어주시고 이제 뒤에 갈고리 형태의 그 말굽이 있는데 그걸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돌려서 좀 많이 버벅대거든요. 네. 뒷면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요 면에서 스케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K 눌러 주시고 작업하기 쉽게 V 눌러 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를 기입해 주세요. 사각형 길이를 하나 넣어주고 중심까지 거리 하나 넣어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여기 지금 저는 한 6mm 정도 잡고 얘를 한 14mm 정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변 길이를 14mm로 바꿔주시고요. (14가) 아니죠. 절반 2배니까 12로 해야 되죠. 예. 제가 이제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밸류 값을 12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 하나 누르셔서 여기 윗변에 클릭해 주시고 여기 사각형 모서리까지 딱 맞춰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트림 눌러주시고 요 가운데 중심 없애고 밑에 반호 없애주세요. 자, 그리고 높이를 치수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높이를 한 12mm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옵셋 기능 이용해서 요 테두리를 바깥으로 빼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옵셋 눌러주신 다음에 셀렉트를 먼저 해주세요. 셀렉트를 하고 요 외곽면을 전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셋 보이시죠? 옵셋 누르시고 그러면은 요 안에 문을 바깥쪽으로 다 같이 옵셋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미리? 한 3mm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mm 하고 요 밑에 라인이 아직 있어요. 얘 필요 없으니까 셀렉트로 바꾸신 다음 밑에 선 잡고 지워주세요. 네. 그리고 요점과 요점을 이어서 라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선 선택해 주시고 요정과 요정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S 하시면은 이렇게 말꿈 모양의 폐곡 선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를 눌러 주시고요.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말꿈 모양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풀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여기로 익스트루드해서 얘랑 합쳐버리면 됩니다. 당기기 눌러주시고 당길에 선택용 말고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가서 여기다가 추가 활성화하면 당기면서 얘랑 합쳐지거든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스페이스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 S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에서 라운드가 있는데 당기기 활성화해 주시고요. 여기 직각 모서리 양쪽 두 개 다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누르고 얘는 한 4mm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양쪽을 선택해 주시고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스페이스 누르고 얘는 한 3mm. 자, 그 다음에 요 윗단의 이 라인은 이제 챔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엣지 하나 여기 더블 클릭. 그러면은 요 라인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기 할 때 옵션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챔버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로 살짝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챔버가 들어가죠.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얘는 2mm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제 2.2 모델링하는 예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훈련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딱 12시 반이거든요. 예,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1시 반까지 쉬다가 오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제는 두 개의 예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렬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건 정렬과 뭐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어떤 한 컴포넌트만 이제 활성화를 해서 모델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 그 모델을 또 재활성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단면 모드를 활용해서 모델을 좀 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왼쪽 모델부터 할 거고요. 이거는 뭐 원래 실제 현강에서는 한 1분도 안 걸리는 예시인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진행했던 스페이스 클레임 밑에 설계 프로젝트를 X를 해서 없애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시고 새로 만들기 설계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스케치 창이 나올 텐데 잠시만요. 모델이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정육면체 사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 네, 자기가 편한 평면 하나 잡아주세요. 저는 SZ 평면을 모델할 거기 때문에 Y축 선택할 거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단면 뷰, V를 눌러서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스케치로 가신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있죠? 네,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직사각형에 중심에서의 직사각형 정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정사각형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얘를 활성화해 주시고 센터에 한 점 찍으시고 옆으로 벌리시면은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죠. 대충 놓으시고 치수를 양 사이드로 적용하신 다음에 치수 클릭해 주시고 여기 밸류 값을 둘 다 15mm씩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무브 선택해 주시고요. 만들어졌으면은 예, 지금 그린 정사각형을 전체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무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무브 단축키는 M이거든요. M 선택하고 전체 사각형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제 좌표계가 오게 될 텐데 이 좌표계를 클릭해서 여기 중심 원점에 가면은 여기 딱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이쪽에다가 잠시만요. 무브 활성화하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끌어서 지금 이게 또 안 먹히네요. 이게 원래 좌표계 위에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이 지금 버벅거려서 이게 그 스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굳이 중심에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15mm, 15mm 해주시고요. 예. 3D 모드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를 눌러서 3D 모드로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당기기를 눌러주시고 수직으로 15mm 당겨주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셀렉트 S를 누르시고 뭐 아무 한 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면 위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하나 그릴 겁니다. 예. 그럼 단축키 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뷰를 맞추기 위해서 V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 하나 그릴 건데요. 원 선택해 주시고 이 사각형 중심에서 대충 한 25mm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25mm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D 눌러서 다시 나와주세요. 그럼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정육면체 한 면에 테두리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자, 얘를 당기기로 해서 위로 적당히 뭐 치수 의미 없습니다. 한 5mm를 하든 10mm를 하든 한번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풀어 주시고 이번에 이제 단면 모드로 해서 지금 요 안에 사각형 큐브 있지 않습니까?
요 큐브, 요 한 모서리를 우리가 라운드로 주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를 해서 요 사각형 안에 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단면 뷰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반향 조정에 보시면은 여기 스케치 모드 옆에 보면은 단면 모드가 있어요. 단축키는 X거든요. 네,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그 면에 대한 단면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작업을 하기 쉽도록 V를 한번 눌러서 이 상태를 나오도록 세팅해 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뷰를 맞추시고 좀 줌을 당길게요. Z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핏 해줄 거예요, 화면을. 네. 그러면은 여기 당기기 얘 선택해 주시고 이 모서리 한 점 있죠? 네. 얘를 잡아서 한쪽으로 당겨 보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 주시고 대충 한 5mm 정도 라운드로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이 모서리 한 점을 끈 것처럼 보이시면 이거는 단면 뷰이기 때문에 이 단면이 밑으로 큐브 사각형이 쭉 뻗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점에 해당되는 그 면이 이쪽으로 당겨진 상태가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뒤로 눌러서 3D 모드 나가 주시면은 살짝 돌려보시면은 그 단면에서 내가 점만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면이 당겨졌다. 이걸 보여주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점을 클릭해서 끌었으니까 이렇게 면이 깎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잡고 끌었다. 나중에 뭐 예시가 나올 텐데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원에서 단면 모드를 해서 내가 안에 뭐 내경을 잡고 단면 모드로 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반경이 줄어들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마 사장에 가면은 그 예시가 있을 텐데 그때 가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밑에 3개 꺼주시고요. 저장할 필요는 없고 파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새로운 설계창을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예제는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얘 모델링 하는 거예요. 얘를 모델링해서 여기 가운데 얘 파이프를 중공홀 있잖아요. 얘를 이제 개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얘를 뭐 넣었다 뺐다 혹은 뭐 줄였다 키웠다 하는 그런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뭐 따로 불러올 건 없고요. 모델링 해서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제는 치수하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뭐 치수 넣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금은 뭐 그냥 외형 따라서 모델링 하는 걸로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 켜지셨으면은 자 여기서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 평면을 저는 Y를 잡고 그 다음에 단면 뷰를 V로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케치 탭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이 있거든요. 예,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선택했으면 여기 옵션에 가시면은 아까 한번 해보셨죠? 중심에서의 사각형 정의. 예, 활성화 하시고 스페이스 누르시고 대충 너비는 60 정도 하고요. 높이는 한 20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곽면을 밴드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정 탭 보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휘어져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굽힘이라고. 예,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사각형 오른쪽 왼쪽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먼저 왼쪽에 있는 엣지 선택하고 옆으로 끌어보시면은 이렇게 굽혀져요. 여기서 스페이스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 하면은 라운드가 아니라 우리가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홀을 만들 거기 때문에 18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반호가 생성이 되죠. 똑같이 반대쪽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엣지 누르고 당기고 스페이스 한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안에 구멍 홀을 하나 만들 건데요. 원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반호 만든 점에 여기 십자가 하나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 점을 선택해 주시고 반경을 한 몇 미리 할까요? 8mm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똑같이 양쪽 다 8mm 정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도 8mm 하나 만들어 주시고 외경은 10mm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굳이 제 치수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3D 모드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제 요 구멍은 두 개는 홀 만들 거고 요 가운데도 홀이죠. 이제 당길 면만 선택하면 됩니다. 당기기 선택해 주시고 가장 큰 판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중공 파이프 있죠? 예, 얘도 같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 당겨 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같이 당기면은 이게 합쳐지니까 다시 백으로 할게요. 하나씩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얘 하나 대충 당기고요. 제가 모델링 순서를 좀 잘못 진행했는데 하나 10mm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면 있잖아요.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필요 없는 거. 네. 죄송한데 여기 중공원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델링 순서를 좀 잘못했는데 일단 구멍 3개 잡혔으면은 S 눌러서 위에 평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K 눌러서 스케치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예. 그리고 V 눌러주시고 맞춰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중공 파이프 하나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C 누르고 중심으로부터 10mm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D를 해주시고 나오신 다음에 위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위로 뭐 한 15mm, 10mm 뭐 숫자 마음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 서피스 표면 요거는 우리 쓸 필요 없으니까 잡아서 없애주세요. 자, 그렇게 됐으면 요 안쪽에 두 개 다 라운드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엣지 두 개 컨트롤 눌러서 잡아주시고요. 지금 제 쪽에 생각보다 좀 끊기는 편이라서 잡아주시고 그럼 이 화살표 있잖아요. 얘를 지그시 잡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뭐 한 2.5mm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에 뭐 약간 뭐랄까요? 엄지 같이 생긴 게 익스트루드 돼서 여기 중공 파이프에 붙거든요. 그래서 이 한 면을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라운드 안 홀 있거든요. 네. 이 처리해 주시고요. 대충 뭐 안 해도 뭐 상관없긴 하다만, 네. 아무튼 여기 가장 넓은 면 있죠. 여기 하나 선택하고 스케치 모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V 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당겨서 여기다가 뭐 적당히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 요 사각형과 중심선까지 거리, 그 다음에 뭐 요 길이. 예. 저는 지금 딱 센터 맞춰져 있거든요. 뭐 3mm, 6mm. 예. 그리고 뭐 높이는 뭐 프리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호가 있거든요. 예. 원 선택해 주시고, 여기 중심 센터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잘라내기, 트림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요소는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예제 매뉴얼대로 따라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뒤로 눌러서 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끝단에 맞게 이 뭐라고 할까요? 문처럼 생겼죠? 예, 엄지. 예. 그럼 얘를 여기 파이프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기기 기능 쓸 거거든요. 당기기 기능 활성화해 주시고 단기 개체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요 문.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해서 이 사각형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업투라는 기능인데 얘를 클릭해 주시고 어디까지 당길 거냐 그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파이프 외곽면 있죠? 예.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얘가 익스트루드 되면서 여기 파이프 외곽에 딱 달라붙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은 S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뭐 컴바인하고 이제 스플릿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 모델 자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 트리 보시면은 솔리드가 하나의 개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요 파이프를 툭 뚫어서 따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분할, 스플릿이라는 건데요. 여기 교차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본체 분할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먼저 뭘 자를 거냐 자를 대상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 바디를 자를 거고 클릭하고 나면 자동으로 톱으로 바뀌어요. 이 톱은 어떤 자를 뭐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 틀을 삼아서 이제 자를 거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파이프 외곽면 있죠? 예.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구조 툴에 보시면은 여기 두 개가 생긴 거 보이시죠? 예. 예, 중간 파이프 외곽면 기준으로 얘가 두 솔리드로 분할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 제거할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개체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체 지워져요. 예. 별로 내가 지울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S로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요 기능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번에는 쪼갠 거를 한번 다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로 나뉘었죠? 풀렸네. 자, 여기 결합이라고 있습니다. 결합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아까는 분할을 했다면 이제 분할된 여러 개 솔리드가 있으면 걔네들을 합치는 기능이에요. 어떤 놈들끼리 합칠 거냐? 우리 요 두 개 다 합칠 거죠? 그러면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택이 안 됐나?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톱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톱 말고 옆에 보면은 여기 플러스 있죠? 병합. 얘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되어 있는 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못해서 또 톱 누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언도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바디가 있으면은 합칠 때 결합을 눌러주시고요. 합칠 놈들을 선택하러 나옵니다. 컨트롤 눌러서 얘하고 얘 누르고 플러스 얘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 놈 누르면은 합쳐집니다. 이렇게 하나로. 혹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요 병합 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네. 결합한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고 여기 플러스 그러면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라는 거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뭐 그런 걸 몇 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체 분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분할해 주시고 바디 선택하고 외곽면 예,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솔리드가 분할되죠. 지울 게 없으면은 뭐 S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갖다 대면은 누가 누군지 볼 수 있거든요. 예. 요 안에 파이프 있죠? 얘 파이프를 선택하시고 복사하는 거 우리 오전에 했었죠? 예, 컨트롤 C 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간편한 게 이동 기능을 해서 사용하는 걸 가르쳐 드렸죠. 이동 활성화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중심 파이프 중심에 좌표기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병신 방향으로 쭉 빼세요. 그럼 복사가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복사하겠다. 쭉. 총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좀 버벅대는데 제자리. 네. 분할을 이용해서 이 파이프를 따로 만들어 주시고 무브 기능으로 이용해서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그 좌표기를 병렬로 쭉쭉 빼면 복사된다 했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브 기능을 활용해서 요 3개 복사했으면은 가운데는 빼고 요 2개만 좌표를 한번 비틀어 보세요. 잡으면은 이렇게 좌표계가 생성되죠? 뭐 하나는 이렇게 돌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잠시만요. 이 뷰가 하나는 여기로 돌리고 마음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네. 어긋나게. 너무 확 돌렸나? 네. 자, 이렇게 만들으셨으면 여기 조립품
조립품 오셔서 여기 반향 조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반향을 일치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 반향 조정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비틀어진 놈 있죠? 얘 외곽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놈 여기 외곽면 선택해 주시면은 얘가만 날아가면서 이렇게 반향을 동일하게 반향을 맞춥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얘 누르고 요 중심에 있는 바깥면 클릭해 주시면 얘도 돌아가면서 반향을 일치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갔으면 지금 화면에 맞추기 위해서 S 누르시고 Z 한번 누르시면 화면이 PC 되죠? Z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접합이라고 있어요. 예. 이 접합을 이번에 한번 눌러볼게요. 접합은 누르고 얘 바깥면 누르고 이 중심에 있는 아까 그 원통 있죠? 여기 외곽면을 선택하면은 얘가 여기로 달라붙습니다. 얘도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좌표 뷰를 선택할 수 있죠? Y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붙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렬을 누르시고 얘 바깥면 누르시고 여기 가운데 파이프 선택해 주시면은 동일 추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얘 누르고 여기 중심 그러면 얘가 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같이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반향 조정은 내가 반향 바꼬리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매칭시킬 반향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면 첫 번째가 두 번째의 반향에 따라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접합 같은 경우는 내가 옮길 표면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 표면을 선택해 주면은 첫 번째 선택한 그 표면이 두 번째 선택한 표면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렸던 정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선택한 표면을 두 번째 선택한 표면의 중심선에 맞게 이렇게 이동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기능으로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뷰를 좀 맞춰주시고요. 자, 이번에 컴포넌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전에 분할했던 파이프가 두 개가 있죠? 가운데 원통하고 나머지 바디. 여기서 내가 3개 가신 다음에 당기기로 활성화해 주세요. 그럼 지금은 바디가 2개인데 내가 여기 가운데 있는 원통 외곽면 있죠? 얘를 잡고 바깥쪽으로 살짝만 끌어보세요. 그리고 나와주시면은 모델이 하나의 모델로 합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치수를 하기 전에 그냥 당기기 하는 순간 얘가 2개가 병합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병합하지 않고 얘를 그대로 분리한 상태에서 치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가기로 언도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 파이프 있죠? 여기 구조 트리. 얘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 주세요. 그리고 얘를 새 컴포넌트로 이동.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컴포넌트를 하나 그룹핑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컴포넌트 안에 요 아까 중간 파이프 얘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컴포넌트 얘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활성화라고 있어요. 네.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요 컴포넌트는 내가 뭐 당기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나머지 바디 있죠? 얘는 지금 당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은 내가 당기기 할 수 있게 옵션이 들어오는데 다른 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당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만 내가 설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고 싶다. 그럴 때 솔리드 여기 컴포넌트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컴포넌트 열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설계 1번이 이렇게 돼 있고 새로운 얘 컴포넌트만 새로 프로젝트가 열려요. 이 두 시스템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내 프로젝트 있죠? 여기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높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직경을 키우고 높이를 좀 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여기 컴포넌트 이거 안에서 여기서 당기기 해주시고요. 바깥면 잡아서 뭐 적당히 한번 늘려보세요. 좀 더 두껍게 해주시고 얘를 잡고 위로 좀 더 뽑아보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반영이 되죠. 대신에 아까 전에는 늘렸을 때 병합이 됐는데 지금 병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작업을 얘네들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그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기 구조 트리 보시면 가장 높게 위치하고 있는 게 설계 1이라고 있어요. 얘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면은 컴포넌트 활성화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면은 요 설계 1번 이 어셈블리 안에 있는 하위 객체들이 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두 개 서로 접하고 있는 솔리드 상태에서 하나면은 당기게 되면은 병합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 열기를 해서 그 안에서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에서 우리가 뭐 정렬을 한다든지 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향을 맞춘다든지 그런 예제를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링에 대한 모든 예제는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클린업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클린업을 하고 구조 해석을 넘기는 과정